2, 3년 전에 전세 사기가 한창 유행이었다가 최근에 또 40억대 전세 사기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피해자분들은 이 전세대출 빚을 떠안잖아요. 사실은 임대인의 빚이 되어야 되는데 임차인의 빚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왜 전세대출이 임차인의 빚이 되는가에 대해서 왜냐하면 빌라 주인 그 사람만 채무자가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새 들어 사는 세입자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보증금을 납부를 했다가 이제 이사 나갈 때는 돌려받아서 은행에 또는 집주인이 바로 은행에 이렇게 납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전세 보증금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만기가 지났는데도, 그래서 연체가 되고 연체 액수가 상당히 크니까, 보증금이니까 당장 갚을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몰리는 거죠. 회생제도의 취지가 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실하지만 불운한, 운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표적이죠. 대표적으로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빚으로 돌아오게 됐고 그 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운이 나쁜 상황인데, 그것을 내가 앞으로 돈을 벌어서 성실하게 갚아 나갈게요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에 아주 딱 부합하는 그런 상황이시고, 회생이 일종의 구제 방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생활비 같은 다른 채무 있는 것도 가능한가요? 맞아요. 개인회생 할 때에는 내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모두 다 포함시켜서 진행을 해요. 예를 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 대금을 매달 생활비니까 급여 받아서 갚고 이렇게 했었다. 그런데 전세 사기가 빵 터지면서 이 돈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걸 한꺼번에 포함시켜서 진행하시는 게 가능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 그리고 부산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변제 기간, 납부해야 되는 기간이 있죠. 개인회생을 하면 100만 원씩 갚으세요. 36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정해주는데, 그 기간을 일반적인 경우는 36개월이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이 된 사람, 전세사기 피해자임이 확인이 된 사람에 한해서는 24개월,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기간이 줄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변제금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짧은 기간 동안 납부하게 되는 거고, 변제금의 총 합계가 줄어드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소득이 250만 원 정도다 라고 하면 아마도 변제금이 100만 원 정도로 정해질 텐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100만 원씩 36개월을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이 된 사람의 경우에는 24개월, 2년만 납부하면 되니까 2,400만 원만 납부하고 회생이 맞춰지게 되는 거고, 나머지 금액은 면책, 탕감받을 수 있는 거죠. 보증금 만약에 1억이어도 그냥 2,400만 원만 내면 돼요? 맞아요.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신용대출로 돈을 빌린 다음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질권 설정이나 채권 양수도 계약처럼 일종의 담보 성격으로 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의 경우에 상관없이 변제 기간을 짧게 해주는 그런 제도예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같은 빌라 안에 여러 세대의 세입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거나, 또는 집주인 입장에서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예컨대 집주인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유들, 그리고 당시에 집주인이 세를 줄 때에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전세사기 결정을 내려주고, 혹시 그 결정이 나오지 않거나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라 하더라도 어떠한 경위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것과 마찬가지여서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 결정이 나오진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소명을 하면, 법원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변제 기간을 단축해주거나 또는 변제금을 낮춰주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변제 계획이 되고 있어요. 소송의 판결문 이런 것도 도움이 되나요?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에요. 그래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했는데 집주인이 응하지 않거나 또는 채무 초과 상태여서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내용, 그런 것들로 소명 자료로 삼을 수 있고, 그 외에 집주인을 전세 사기 피의자로 고소해가지고 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라서도 구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회생법원의 경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변제기간을 단축해주겠다라고 하는 실무 준칙을 운용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기준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대전이나
전주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도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따르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일반 법원 같은 경우에 신청을 하더라도 36개월의 변제 기간은 꽉 채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채무 액수를 비교해보면 변제 기간 동안 그 금액을 갚더라도 변제율, 그러니까 내가 갚는 금액의 비율은 전체의 20%나 30%에 불과하고 면책되는 금액이 훨씬 더 많으니까 반드시 회생법원이 아니더라도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실익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확정이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다른 세입자가 나가고 그 돈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민사소송이 가장 우선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증거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되는 거라서 피해자가 여러 정도 모였을 때 그때는 우리가 전세사기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회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각 개인마다 다른데 이 돈을 내가 은행에서 대출받아가지고 상환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민사나 형사의 진행 선호와 상관없이 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수단은 민사소송, 그리고 만약에 피해자가 여럿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형사 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고, 민형사와 상관없이 각 개인의 상황에서 보증금을 대출받았는데 이걸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과 후 상관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데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다, 또는 나중에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확인을 해요. 너 그 보증금 회수할 수 있는 노력은 해본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답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지. 집주인이 송달불능, 그러니까 집주인이 도망가가지고 송달이 안 돼, 또는 구치소에 들어가 있어 이미, 그래서 얘는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 정상적으로 송달을 받는데 얘가 안 주고 버티고 있어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앞에 말했던 송달불능, 이미 구치소에 갖고 나 연락 안 받는 경우는 그냥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뒤에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 줄지 안 줄지 나도 모르겠어 라고 하면 법원도 좀 기다려요, 회생법원에서도.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그럼 회생할 필요 없네 라고 해서 끝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법무법인 테헤란에 근무 중인 직원분들 중에서도 내가 개인회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해서 상담을 청해오는 경우가 몇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젊은 친구분들이고 부모님한테서 독립해가지고 전세 또는 월세를 이렇게 구해가지고 사회생활을 막 시작을 했는데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 보증금을 사실 나는 대출받아가지고 납부를 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우리 회사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중에도 이렇게 많은 걸 보면 아마 전국적으로 굉장히 지금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 개인회생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고 빠른 결정이기 때문에 너무 고민만 하지는 마시고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를 변호사와 상의하셔가지고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를 들어가지고 어떠한 보전공고가 나오고 그 보전공고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구제를 받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